몇 년 전 4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던 건축주가 기억에 남아있다. 자신의 집을 설계한 건축가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설계도면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계단의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건축가에게 요청했는데 자신의 말을 끝내 들어주지 않아서 건축가를 바꾸려고 했더니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운운하며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건축가를 교체해 설계를 진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준공이 날 수 있냐고 물어보러 온 것이었는데 표정이 정말로 힘들어 보였던 기억이 있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와 건축가 간의 궁합이 좋아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대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통은 건축주가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진 건축가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마추어인 건축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의견을 제시할 때도 많이 있다. 그럴 때는 건축가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잘못된 의견인지 뻔히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건축가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굽히지 않는다면 해당 법규에 맞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면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건축주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 이 건물의 주인이자 사용자는 건축주이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주의 개성으로 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물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설계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설계를 중단할 수도 있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건축가들 중에는 자신의 작품을 위해 건축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축가도 덜어 있다. 물론 멋진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해서 설계가 진행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건축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거나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건물의 편리함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위한 스타일과 형태만 고집해서 건축주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건축은 조각과 같은 순수예술이 아니다. 기능과 목적을 가진 실용예술이자 실용학문의 한 분야이다. 사용자의 의견과 편의를 무시한 건축물은 좋은 건축물이 아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